춘분, 그 다음에 하지, 그 다음에 추분. 이렇게 이제 24절기는 요게 가장 중심이 돼요. 동지, 춘분, 하지, 추분. 춘분, 추분. 춘분, 추분이 뭔지 알죠? 동지, 하지는 뭔지 알지? 동지는 해가 가장 짧은 때, 하지는 해가 가장 긴 때. 그리고 춘분은 해가 똑같은 때. 추분도 해가 똑같은 때. 가을에 똑같은 때 추분, 봄에 똑같은 때 추분. 여기에 이제 이게 모든 계절의 중심이거든요. 겨울의 중심은 동지예요. 동지를 중심으로 해서 한 달 보름 정도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 그게 이제 겨울인 거고, 춘분을 중심으로 해서 한 달 보름 왔다 갔다 하면 그게 이제 봄인 거고, 하지를 중심으로 해서 한 달 보름 정도 왔다 갔다 하면 그게 여름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추분을 중심으로 한 달 보름, 그걸 하면 가을이에요. 이게 석 달씩, 석 달씩, 석 달씩, 석 달, 석 달.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봄의 시작은 입춘. 입춘이 봄의 시작이고, 가을의 시작은 입추. 입추가 가을의 시작이죠. 그리고 여름의 시작은 입하. 입하가 여름의 시작이고, 겨울의 시작은 입동이 겨울의 시작인 거예요. 그게 이제 입춘이 시작을 해서 입하까지, 이춘분 여기까지가 이 석 달 동안이 봄인 거죠. 봄인 거예요. 그리고 입하부터 입추까지 이때를 여름이라고 그러고, 입추부터 입동까지 가을이라고 그러고, 입동부터 입춘까지가 겨울이라고 그래요. 입춘이 2월 4일이에요. 2월 3일일 때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지구가 태양을 이렇게 따라가는 길이 황도라고 그러는데, 그걸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몇 분, 몇 시, 몇 분까지 나와요. 올해 동지가 몇 시에 들죠? 아니, 올해 입춘이 몇 시에 드나요? 5시 27분. 5시 27분에 들죠. 그래서 입춘 그거를 딱 붙이는 시간이 5시 27분에 붙이는 거예요. 동짓날, 동지 들어오는 시간에 동지 팥죽을 뿌리잖아요. 변박에다 뿌리고, 문 앞에다 뿌리고, 마당에도 뿌리고 막 그렇게 해요. 옛날에 그랬어요. 지금은 안 해도 돼요. 옛날에는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고 119가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갑자기 쓰러지면 누가 와야 돼요? 119가 빨리 오면 살아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갑자기 쓰러지면 없어요. 그러니까 후닥거리라도 하는 거예요. 뭐라도 해야 돼, 뭐라도. 그래가지고 이제 뭐 부적도 붙이기도 하고, 뭣도 하기도 하고, 뭐 귀신 붙었는가 싶어가지고 막 때리기도 하고 그랬던 거거든요. 옛날에는 백신 같은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혹시나 이렇게 하면 되겠거니, 뭘 모를 때는 이제 우리가 이게 저기 들어가면 기분이 깨름직할 수도 있거든요. 사람마다 달라요. 저는 저기 들어가도 하나도 안 깨름직해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는 누군가 저기 들어가면 깜깜할 때, 불 없을 때, 불 닫고 놓고 깜깜해봐. 저기 들어가라고 해봐. 스님, 저 왜 그래요? 들어가기 싫은데요? 무서운데요? 섬뜩한데요? 왜 그러겠어요? 어두우니까 그런 거예요. 어두우니까 깨름직하고, 무슨 일 당하면 안 될까? 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지금, 근데 불을 딱 켜면 아무것도 없잖아. 불을 딱 켜면 환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가 아프면 어디가 아픈지 갑자기 이제, 너무 아파서 떼굴떼굴 굴러. 병원 빨리 가면 병원에서 진단 딱 나오잖아요. 왜 그런지. 그게 이제 그런 걸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너무 아파서 병원 갔더니 쯔쯔가무시 뭐 이런 걸 수도 있는 거예요. 세상에. 옛날에는 쯔쯔가무시 이런 거 몰랐지. 그냥 견디다가 죽을 수도 있고
뭐 병신 될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뭐 그래. 근데 지금은 병원 가면 다 해결을 해줘요. 그래서 안심이 되는 거예요. 요 이제 이 입춘부터 해서 입춘 2월 4일인데 충분히 어느 때인지 다 알죠. 3월 22일, 22일쯤에 입춘이죠. 아니 그 춘분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판은 5월이지. 5월 5일, 6일, 5월 6일 정도가 이제 이 파예요. 양력으로. 그 다음에 이제 하지는 6월 22일 이 하지죠. 추부는 9월 8월 9월 22일 이 하지 그때고, 또 동지는 12월 22일이잖아요. 21일일 때도 있고 약간 좀씩 이제 하루 정도 왔다 갔다 차이가 좀 나요. 그래서 2월 4일부터 입하가 되는 5월 6일까지를 봄이라고 그러고, 이 사이에 태어난 사람은 봄생이에요. 이 봄에 태어난 사람은 세상에 사람 좋기로 제일 좋은 사람은 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사람이 참 정이 많고 순수해요. 뭐 계산을 별로 하지 않아요. 뭐 이렇게 해서 혹시나 뭐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일까 나쁜 사람일까 뭐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순수한 사람이에요. 혹시 내가 이렇게 2월 4일부터 5월 6일 사이에 태어났다 이러면 이제 그러면 봄에 태어난 사람으로 사람이 참 순수하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혹시 친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은 사람으로서 사람다운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반대가 있을 수 있죠. 반대가 있을 수 있어요. 반대는 가을이에요. 가을은 이제 입추부터 9월 입추? 8월 7일이죠. 8월 7일 전후부터 입동까지 11월 7일 정도까지, 8월 7일부터 11월 7일 이때 태어난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네, 훌륭한 사람이에요. 세상의 법칙을 잘 지키려고 그래요. 네, 아무나 안 믿어요. 두드려 보고 다니는 사람. 이게 진실한지 아닌지 확인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봄 사람들은 그런 확인 필요 없어. 그냥 우리 서로 만나면 좋은 거야. 근데 가을에 이때 태어난 사람은 뭐라도 좀 확신이 있어야 돼. 가을이라는 것은 겨울을 준비하는 때고, 가을이라는 것은 수확하는 때잖아요. 그래서 되는 것만 하는 사람은 가을,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냥 하는 사람은 봄. 누가 성공 확률이 높을까요? 되는 것만 하니까. 그런데 되는 것만 하면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재다가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거 아닌데 저거 아닌데 그러다가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을에 태어난 사람은 될 수 있으면 뭐라도 하자라고 생각하는 게 좋고요. 봄에 태어난 사람은 너무 자주 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봐. 그러면 그런 생각을 좀 해서 될 것만 하려고 하자라고 노력하면 되겠죠. 또 여름에 이 5월 6일부터 8월 7일에 태어난 사람은 여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여름에 태어난 사람은 이제 높은 데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 더 높은 곳으로. 더 크게. 제가 여름생이거든요. 더 크게. 땅 산다고 막 자꾸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괴롭히잖아요, 여러분들. 여름에 태어난 사람하고 있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같이 뭐 하자고 자꾸 하니까. 그래서 일이 제일 많은 게 실제로 계절상 여름에가 가장 풍성하고 막 성장도 엄청 많이 하잖아요. 나무들이 제일 성장하고 하는 때가 여름에요. 풍성하잖아요. 그래서 뭐든지 성과 위주로
여기에는 사람이 좋고 나쁘고를 생각질 않아요. 안 믿어요. 그냥 일 위주예요. 성과 위주로. 그냥 쭉 가면 좋겠다. 하면 좋겠다. 뭐든지. 그래서 여름은 많은 일을 하는 거죠. 이거랑 반대가 있죠? 반대는 겨울이겠죠. 여름의 반대는 겨울입니다. 겨울은 일 없는 사람, 편히 쉬는 사람, 하나도 안 해도 먹고 사는 사람, 제일 복이 많은 사람. 물론 이제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있어야 되겠죠. 안 그러면 거지입니다. 왜냐하면 일도 아무것도 없으면서 일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아무것도 없으면서 일을 안 해. 여름은 아무것도 있든 없든 그냥 많이 하는 거예요. 겨울에는 있고 없고를 떠나서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겨울생들은 될 수 있으면 일을 줄이는 사람, 안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 그러나 노는 건 마음껏 놀고 싶어 하는 사람. 밭일하자 이러면 제일 싫어하는 게 겨울. 밭일하자. 모심으로 가자 이러면 겨울생들은 참다 겨우 나올까 말까 이러는. 밭일하자 이러면 제일 먼저 튀어나오는 사람은 여름생이 제일 먼저 뛰어. 아이고 즐거워라 이러면서 제일 그 긍정적인 사람은 여름에 태어난 사람이 제일 긍정적이죠. 봄이 그 다음이고 가을생이 그러니까 제일 긍정적인 사람은 여름이 1번이고 봄이 2번이고 가을이 3번이고 겨울이 4번이에요. 그리고 겨울은 조금만 해도 아야 됐어 아야 아파라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원리가 그렇다는 거지. 겨울에 태어났어도 낮에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겨울에 태어났는데 9시, 10시, 11시, 12시, 1시 이때 태어났어. 그러면 훌륭합니다. 그러면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했다 안 했다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격도 훌륭하고 뭐든지 조화롭게 잘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은 이제 입춘을 이제 준비하는 입춘 기도 날입니다. 이러다 보니까요, 입춘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태양으로 놓고 보면 동지부터 시작이에요. 시작은 동지부터요. 그러니까 동지가 12시야. 자시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자시에 시작하나요, 여러분들? 하루를? 여러분들 하루는 몇 시에 시작해요? 6시 시작해요? 7시 시작해요? 5시 시작해요? 4시, 3시? 네. 어쨌든 자시에를 시작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동지가 되면 새해가 된다. 이때 동지 팥죽을 먹으면 한 살 더 먹는단 말도 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 자시니까 그런 거예요. 12시. 정확하게는 동지부터 시작인 거예요. 새해는 본래 새해라는 게. 그런데 우리 인체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 입춘이 되면 인시야. 인시는 새벽 3시 반부터 5시 반이거든요. 이때는 충분히 시작한다 할 수 있죠. 좀 늦잠 자는 사람은 6시, 7시에도 일어나지만 조금 약간 부지런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4시, 5시에 일어난다고. 그래서 시작은 입춘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정월달이 대체로 우리 입춘 기도를 한다니까 어떤 분들은 입춘 기도요? 전에 안 하던 걸 왜 하세요? 이렇게 하는 분도 있는데 전에 안 한 이유가 뭐냐면 자꾸 정초 기도랑 겹치든지 아니면 정초 날이든지 자꾸 이게 겹쳐져가지고 입춘 기도를 따로 한 적이 별로 없어. 근래 몇 년 동안. 근데 이번에는 이제 다행히 다른 거랑 겹치지 않고 오로지 입춘 기도에 전념할 수가 있어요. 오늘, 내일, 모레 3일 동안 입춘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다른 정초 기도랑 겸하든지 정월 초하루가 같이 껴있든지 그렇게 돼 있는다고 해서 그게 더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입춘의 의미를 더 온전하게 이제 할 수 있는 때는 이제 이번 올해인 것 같네요. 그래서 인간의 시작은 인식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래도 입춘부터 새해라고 그렇게 우리는 인간사를 다루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사업 성취를 할까? 합격이 될까? 건강할까? 사람과의 관계는 어떨까? 이런 거를 계산할 때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이제 아침에 눈 떠서 일어나면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춘이 새해의 시작이라고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1월 20일 날 태어났는데 무슨 띠죠? 우리 손주가 1월 20일에 태어났어. 올해 2024년 1월 20일에 태어났으면 이게 무슨 띠지? 토끼띠. 토끼띠인가? 아니면 용띠인가? 예? 예, 이제, 올해는 그래도 음력은 좀 뒤에 있어요. 입춘 뒤에 있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음력 입춘보다 앞전될 때도 있었어요. 음력으로는 정월 초하루인데 2월 2일 정도에 태어난 거야. 2월 2일에 태어났는데 정월 초 이틀이야. 그러면 이게 무슨 띠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은 음력을 기준으로 삼잖아요. 띠를 할 때는. 예, 본래 그거는 이제 엿장수 마음대로 하면 돼요. 하고 싶은 대로 이 양력으로 1월 20일이면 용띠네? 양력으로 1월 20일이면 용띠네? 이래도 되고요. 근데 음력으로는 아직 해가 넘어가지 않았으면 그러면 토끼띠네? 이러면 되고요. 네, 정확하게 이렇게 뭘 보거나 삼재 같은 그런 기도를 올리거나 그럴 때는 2월 4일이 기준이에요. 입춘이 기준이에요. 입춘 전에 태어나면 그럼 토끼띠, 입춘 이후에 태어나면 용띠. 그러니까 음력으로는 이제 2월 5일, 6일이 돼도 아직 정초가 지나지 않았잖아요. 이번 정초는 좀 늦잖아요. 그러니까 2월 10며칠, 2월 10일이 정초인가 그러거든요. 2월 8일에 태어났어. 그러면 이제 용띠인 거예요. 용띠. 2월 8일. 아직 정초가 지나지 않았어도. 입춘이 지나면 그냥 띠가 바뀌는 거다. 기준이 입춘이다. 내가 입춘 날마다 얘기를 합니다. 입춘 날마다 얘기하는데도 여러분들은 여전히 이게 무슨 기준이 입춘 이게 달력을 여러 개 쓰다 보니까 그래요. 이제 서기로도 쓰고 음력으로도 쓰고 또 절기력 우리가 공부하는 명리 공부하는 동양 철학 공부하는 사람들은 명리를 또 써요. 아니 절기력을 써요. 절기력하고 서기하고 음력하고 조금씩 다 달라요. 그런데 이제 띠로 놓고 본다면 제가 무슨 띠예요? 해서 사주 단자 보내잖아요, 여러분들. 사주 단자. 요즘에는 결혼해서 사주 단자 안 보내지만 사주 단자가 딴 게 아니고요. 사주 단자 써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사주 단자가 딴 게 아니고 생년월일시 갑진년 경술월 이 갑자일 기묘시 뭐 이런 식으로 연월일시를 8글자를 써서 보내는 게 사주 단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걸 몰라가지고 여러분들은 철학관에 가기도 하고 어디도 가기도 하고 사주 단자 간단한 거거든요. 그거 써가지고 그 안에 우리 딸 누구랑 당신의 아들 누구 사주 우리 딸이지 이제 딸이 사주 단자를 보내든가 아들이 보내든가 아들이 보내나? 우리 아들 사주를 적어가지고 우리 아들 사주가 이렇습니다라고 받아주세요 해서 보내는 게 사주 단자를 보내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할 때는 이제 입춘이 기준인 거예요. 입춘이 어렵네요, 그죠? 안 어렵구나. 간단한 건데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자, 그래서 입춘이 이제 새해다. 우리가 정초를 또 새해라고 중국에는 정초를 춘절이라고 그래요. 춘절.
우리나라는 설날 이러지만 중국은 춘절이라고 그러죠. 15일 정도, 보름 정도 쉬어, 회사들이 막. 보름 정도 쉬어. 왜냐면, 가만 보면, 그런, 나름 이치가 맞아. 정월 초하루, 음력으로 정월 초하루쯤이 거의 대부분 2월 달이거든요. 2월 달이 입춘 지나서니까, 입춘 정도 되니까, 딱 진짜 새해를 맞이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물론 그렇다고 이게 제일 좋다라는 건 아니에요. 입춘을 지내는 게 또 제일 좋다 이런 건 아니고요. 입춘에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우리가 입춘 기도를 새해 기도로 하고 1월 1일 날은 양력 1월 1일 날은 1월 1일이라서 새해 기도하는 거고 입춘은 입춘이라서 새해 기도도 하는 거고 정월 초하루는 진짜 정월 초하루니까 새해 기도를 하는 거고 새해 기도를 3번 하는 거예요. 3번. 새해가 돼서. 그래서 열심히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제 인비식재관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내가 어떻게 하면 진짜 행복할까? 여기서 비라는 것은 나거든요. 나와 형제를 말하는데 어떻게 하면 나는 진짜 행복할까? 이거는 나의 자존감하고 연관이 있어요. 근자감이 있으면 그냥 근자감이 있으면 늘 행복하지 뭐. 여러분들이 날 욕해도 나는 너희들한테 욕 얻을 먹을 대상이 아니야. 나는 잘났단 말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란 말이야. 너네들이 아무리 나를 욕하고 비판하고 나를 때리고 해도 상관없어. 나는 그냥 나야. 나는 가치 있는 존재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진짜 행복하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이 제일 행복해요. 여러분들 그러고 있나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어떤 때는 우울해가지고 내가 이 세상 살아서 뭐하니 괜히 태어난 것 같다. 고생만 잔뜩 하고 아이고 우리 딸 우리 아들은 왜 이렇게 속썩이는지 아이고 왜 이렇게 돈은 없는지 뭐 이렇게 그런 거 하면 마음이 갑자기 우울해지고 막 그래요. 우울감이나 공포감 또는 두려움 이런 것들이 생기면 마음이 불안해지는데 그것이 자존감이 훼손되기 때문에 자존감이 쭉 떨어지죠.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근거 없이 그냥 스스로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 병자죠. 이건 문제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사람을 사이코패스라 합니다. 사이코패스예요. 그냥 근자감이 너무 대단한 사람은 죄를 지어도 누구한테 이렇게 그 거짓말을 하거나 욕을 하고 나서도 야 괜찮아. 때리고 나서도 나 하고 싶은 거 했을 뿐이야? 이게 사이코패스지 뭐예요.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상처를 줬으면 그때는 몰랐을 수도 있어도 상처를 주고 나서 이건 아니네. 그럼 내가 아파야 되는 거잖아. 상대를 아프게 했으면 그때는 몰랐어요. 화나서 몰랐을 수도 있지. 그러나 알고 나서는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아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존감이 떨어지지 당연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연의 이치는 이렇게 밤이 있고 낮이 있어요. 그리고 새벽이 있고 저녁이 있죠. 밤은 깜깜해요. 깜깜. 완전히 깜깜해요. 요즘엔 등불이 있어서 그렇지. 낮은 밝아요. 실내나 좀 약간 어두침침하지. 밖에 나가면 대명천지 밝아요. 이거는 극과 극이잖아요. 밤하고 낮은 극과 극이에요. 그리고 새벽하고 저녁도 반대예요, 사실은. 새벽은 해가 뜨는 거고 저녁은 해가 지는 거잖아요. 이거 반대의 기운이라고요. 우리 자연계는 반대의 기운에 가득한 거예요. 하루 중에 이렇게 낮이고 밤이고 아침이고 저녁이고 뭐 이렇게 기온이 많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봄, 여름, 가을, 겨울까지 있어요.
하루가 이렇게 급변하는데 여기에 더불어서 봄에는 또 다르고 여름엔 또 다르고 가을은 또 다르고 겨울은 또 달라요. 이렇게 변화무쌍한 거예요. 우리 앞에 벌어진 일들은 변화무쌍하다. 그리고 마음은 불수자성수연성이라고 그래요. 따라하세요. 불수자성수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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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 나오는 걸까요? 맞아요. 법성계에 나오죠. 자성을 지키지 않고 불수, 인연을 따른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항상 튼튼한 거랑 거리가 멀어요. 마음이 늘 튼튼하는 건 사이코패스야. 마음이 너무 단단해. 이러면 사이코패스지. 마음은 변화무쌍함을 따라하게 돼 있어. 좋았다, 나빴다, 슬펐다, 기뻤다. 다양한 거예요. 밤낮이 있고, 봄, 가을이 있듯이, 여름, 겨울이 있듯이, 마음은 인연 따라서 등락을 거듭해요. 마음은. 이런 걸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를 안 하면 내가 즐거울 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마음 관리할 필요 없잖아, 즐거우니까. 너무 오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즐거워서 미친 사람 있어요? 우리 사는 사회가 그 정도는 아니죠. 뭐 천상에는 즐거워 미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우리 사는 사회는 아픔이 더 많은 사회다 보니까요. 즐거움보다는 고가 더 많은 사회. 우리가 이제 고통이 많아요. 그래서 우울하기도 하고, 그래서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너무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파. 남편이 아들이 죽어서 찢어질 듯이 아파. 그런 일들이 이제 우리가 사는 사회에 있는 거예요. 부부지간에 치고받고 싸워서 냄비 다 던지고 했어. 그런 일이 우리 사는 사회는 부부싸움, 또 부모 자식 간의 싸움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행복하고 싶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행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잖아요. 행복은 이룰 수 있을까? 이런데 이렇게 고통이 더 많은, 즐거움보다 고통의 양이 훨씬 많은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서 우리는 진정 행복할 수 있을까?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다 여러분들 자신만의 행복해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죠. 이제 살아오면서 많이 당하면서 많이 겪으면서 마음을 조절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행복을 누리고 있죠.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더 행복하라고, 더 행복을 잃지 않고 행복이 튼튼하게 하라고 조언을 드리는 거예요. 이 행복이 튼튼하고 그렇게 하려면 고통을 받아들이는 방법밖에 없어요. 고통을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고통은 더 커요. 여러분들 부자 되고 싶죠? 이미 포기한 사람 많이 있네. 이미 포기한 사람 많이 있어. 그게 살아가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아직도 이 나이에, 나이 60대, 50대, 60대, 70대, 이 나이에까지도 내가 부자 됐으면 좋겠더라고. 나는 언제 마음대로 매 365일 골프 치러 다니나, 골프 여행 다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미쳐버립니다, 진짜. 나는 언제 벤츠 타고, 나는 언제, 그 비즈니스, 그런 비행기 타고 다니고, 그러나, 나는 언제 전용기 있나, 뭐, 이렇게, 이제. 언제 돈 많이 버나, 무리 생각을 하면 고통은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받아들였어요.
복이 많은 사람이나 돈 벌고. 그래서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좋아요. 우리는 불제자잖아요. 여러분들이 불교를 만났어. 한 줄기 빛을 만났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불교를 보면 참 이상적인 게 있어요. 불교는 고행을 권한다. 불교는 고행을 권해요. 불교는 무소유를 찬탄해요. 훌륭하다, 무소유. 무소유의 진정한 즐거움을 얘기를 해요. 불교는 고행을, 일부러 밥을 안 먹어. 일부러 밥을 안 먹어. 일종식. 심지어 일종식도 거친 음식을 먹어. 하루 한 끼만 먹어도 고맙다.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가 이러면서. 내 덕행으로는 받기가 부끄럽네. 마음의 온갖 욕심 버리고 진리를 이루고자 이렇게 밥 먹는 것도. 그것도 일의 일발. 밥그릇 하나 하고 옷 한 벌만 있으면 돼. 여러분들 집에 가면 옷이 많죠. 옷 사는 비용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 다 버리려면 트럭으로 가져가야 돼. 너무 많아. 근데 불교에서는 옷 한 벌만 있어도 된다. 더 이상 필요 없다. 불교에서는 돈 많은 사람은 공덕을 많이 지으시고 불사를 많이 하세요 라고 하지만 수행하는 사람은 다 필요 없다. 이 수행자는 돈도 없는 게 공부에 더 도움이 된다. 심지어 우리는 탁발까지 해요. 그지 빌어먹는다. 여러분들 없으면 여기 황룡사 와가지고 얻어먹으면 돼. 탁발도 해서 먹는데 이거 권장사항이에요. 권장사항.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 제자들은 이렇게 하면서 살아라. 이걸 완전히 이제 100% 하는 사람은 출가자고. 출가자만 이렇게 하냐? 아니다. 제가자도 이러한 모습을 보고 배워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고행자 불교를 보니까 마음을 닦는데 고행이 정말 중요하고 고행을 하는 것이 좋아.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내가 부자면 부자도 이런 생각을 가지면 좋아요. 그러면 자기 재산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애착을 많이 가지지 않고 잘 운용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가진 게 없으면 더 이 가르침이 한 줄기 빛이야. 세상에 친구들 만나고 세상에 선후배들을 만나고 세상에 TV만 켜고 다 그러면 돈 많아야 된다고 맨날 그래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절에 왔더니 스님이 또 무소유 딱 얘기하고 일발 닭발하면서 먹고 살아도 돼. 또 심지어 몸이 아픈 몸을 수행으로 삼아라. 아파도 괜찮아. 아픈 것이 수행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건강하면 뻘짓하고 다닌다고요. 몸에 힘이 세면 그러면 참선이고 뭐고 기도고 이런 거 안 하고 다른 거 한다고 바빠요. 근데 몸이 아파봐. 너무 많이 아프면 아니지만 적당히 아프면 그래 그냥 부처님 가르치면 하고 살아야지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몸이 아픈 거를 수행으로 삼아라 라고 말하는 데가 불교예요. 이게 얼마나 훌륭한 가르침인가요?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 최고 많다, 최고 높다, 우리나라가 그래요. 어르신들이 점점 가는, 우리 여러분들도 눈앞에 지금 이제 10년 지나면 나도 주머니가 탈탈 털려가지고 황룡사에다 갖다 바친다고 다 탈탈 털려가지고 없네? 라고 이래 될 수도 있어, 보면. 아니면 자식 결혼시키고, 손주 뭐 시키고, 자식이 잘 살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없는 돈 또 해가지고 또 줘야 되고, 손주가 잘 살면 좋은데, 내가 또 없는 돈 해가지고 또 이렇게,
그렇잖아요. 손주가 너무 가난하면 내 주머니에 10,000원, 50,000원이라도 있으면 내 밥 먹을 거 생각하지 않고 50,000원 꺼내가지고 손주에게 주는 게 여러분들이잖아요. 보면. 그래서 우리는 자식이나 손주가 부자로 막 될 확률보다는 가난해질 확률이 더 높아. 우리 사회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우리 사회가. 점점 부자로 가는 사회이기보다는 가난해질 수 있는 위험이 굉장히 높아져서, 이게 큰일, 걱정이 굉장히 크잖아요. 심지어 전쟁 위험도 높아졌대. 해외 언론에서 지금 난리요. 지금 한반도가 전쟁 위험도가 갑자기 높아졌다면서 북한이 맨날 저러지, 남쪽에서 맨날 이러지. 그러니까 해외 언론에서는, 해외 그 기관들에서는 한반도가 걱정이다. 이래서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졌다라고, 심지어 올해 내에 북한에서 연평도 포격 이상의 것을 도발을 할 수 있다라고 연구 보고서를 낸 기관도 있어요. 지금 분위기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지금 김정은은 기분이 상당히 좋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김정은 저러다 망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김정은이 우울했죠. 심각했어요. 잘 나오지도 않았고, 뭐 죽었나 할 정도로 좀 이상했어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김정은 표정이 달라지고, 푸틴을 만나더니 그때부터 활짝 웃고 다녀요. 그리고 이제 뭐, 가지가지 이제 신식 무기들도 더 많이 선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선전포고 비슷하게 하잖아. 더 이상 통일 같은 거 생각하지 않는다. 더 이상 이제 남조선하고는 적국 관계다. 우리가 얘기하기 전에 적국 관계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그래요. 그리고 굉장히 활짝 환해졌어, 김정은이. 보면. 그런 거 보면, 참 난감하다. 우리 사회가 좀, 연평도 이상의 포격, 뭐 도발이 일어나면 우리 정부는 맨날 가만히 안 있는다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 연거사님께서는 가만히 안 있는다고 이제, 가만히 안 있으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럼 더 문제잖아. 이제 방어만 하고 적당한 격정만 하면 되는데, 뭐, 같이 치고받고 싸우면, 울산은 빨리 떠나야죠, 우리는. 울산이 제일 위험해요. 울산. 원전이 있지, 뭐, 화학단지 있지. 전쟁 일어났다 하면 저 밀양 어디로 가야지. 이제 또, 저쪽으로 또 피해 있어야지. 울산 언제 불바다 될지 몰라. 그렇게, 그건 그렇고. 그만큼 이제 사회가, 이렇게 안보적으로도 굉장히 위험하고, 또 경제적으로 저출산이 심해지면서, 요즘에는 사람들이 일머리가 예전만 못한 것 같아요. 일머리가 좋아야 되잖아요. 일머리 좋은 사람은 평생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건강만 하면, 건강. 일머리가 뭐겠어요. 일머리가 좋으면 그 식당에 가서 요리를 해도 금방금방 싹싹 배워가지고 바로바로 요리해내고, 뭐 청소를 해도 금방금방 어디 청소해야 되는지 얘기해주도 않아도 바로바로 되잖아. 일머리가 좋으면 그 대형 면허 금방 따서 대형 면허 이렇게 할 수 있고, 버스 운전할 수 있고, 택시 운전 바로 할 수 있죠. 일머리가 좋으면 중고공부에 바로 일꾼 구하잖아. 그래서 용접 같은 거 바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농사일도 일머리가 좋으면 금방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머리가 좋은 사람은 옛날부터 이제 그 식신이라고 해가지고 먹을 식자거든요. 밥이 떨어지지 않는다. 돈이 떨어지지 않는다. 라고 했어요. 근데 이 일머리는 타고나기도 하지만 길러지기도 해요. 사람이 이제 공부머리가 있고 일머리가 있어요. 공부머리가 좋은 사람도 있고 일머리가 좋은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들어가나요? 일머리 들어가나? 네. 나는 일머리도 아니고 공부머리도 아니고. 그 대부분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일머리가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공부머리는 더 없는 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공부머리랑 거리가 멀어지는데요. 그래, 이제 공부머리든 일머리든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경험이.
공부머리가 좋게 태어났는데 책을 한 자도 안 읽어. 이러면 인생 망한 거거든요. 공부머리가 좋게 태어났으면 계속 책 읽고, 계속 보고서 쓰고, 계속 검색하고, 계속 지식을 끝없이 습득을 해야지. 그리고 강의도 계속하고, 설명도 계속하고, 논쟁도 계속 해야지 공부머리가 더 좋아져서 판사, 검사 이런 것도 하고, 의사 이런 것들도 하고 하는 거죠. 공부머리가 그쪽으로 튀어가지고. 근데 일머리도 마찬가지예요. 일머리가 타고난 사람 많거든요. 근데 일머리도 경험을 해야지. 일머리가 타고났는데 경험을 하지 않으면 그럼 일머리를 개발이 안 돼서 오히려 빈곤해져요. 일머리가 좋은 사람. 근데 이제 이 경험이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경험은 10대 때 경험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이렇게 25세, 30살까지 이때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되면 그 이후 30살 이후로는 그냥 순풍에 돛단 듯이 그냥 쭉 가게 돼요. 이게 청소년 시절에, 청소년 시절에 이 경험들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부딪히지 않고, 그때는 실패도 많이 하죠. 청년이니까. 이것도 해보고 안 되고 저것도 해보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거 계속 하면서 해내는 방법을 하는 거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소위 양간을 치웠어요. 양간. 초등학교 한 10살 때부터 한 것 같아요. 좀 더 일찍 했나? 기억은 안 나는데 한 일찍부터 했어요. 돼지 우리를 치우고 외양간을 치우고 했어요. 그때 똥냄새 정말 많이 나거든요, 진짜.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한 거죠. 이제. 왜 나한테 시켰는지 모르겠어. 내가 잘했나? 그래가지고 그거 하면서 삽질을 하는 법을 배웠다니까요. 그거 하려면 삽질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 똥 무거워가지고 똥 잘 치우려면 삽질을 잘해야 돼. 그래서 시멘트 삽질 이런 것도 시멘트가 무겁거든요. 그런 삽질을 어렵지 않게 톡톡톡 해요. 그때 어렸을 때 다 해가지고 제가 또 밥을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밥을 했어요. 집에 밥은 내가 다 했거든요. 그때 밥은 이제 이렇게 솥밥이에요, 솥밥. 불 때서 하는 밥이거든요. 우리 농촌이니까 불모질 해가지고 막 이렇게 골로도 있었고 불모질, 부침개에서 저기 방앗간 이런 데서 왕겨를 잔뜩 몇 가마니를 갖고 오세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불모질 해가지고 제가 그래서 이제 화상도 입었어 그때. 제가 좀 무모한 게 있거든요. 맨날 똑같이 하니까 재미가 없어가지고 이제 이 왕겨를 잔뜩 넣고 불무질을 막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큰 화상을 입었었어요. 그때. 동네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소주 뿌리고 막 이러면서 막 이제 화상 굉장히 크게 입었었는데 시간이 지나가니까 이제 지금 화상 자국이 없어졌더라고. 이제 그런 경험들이 저를 이제 지금도 떡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때 일머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저는 일머리가 더 좋을까요? 공부머리가 더 좋을까요? 둘 다. 그래도 맨날 강의하는 거 보면 공부머리가 더 좋은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일머리도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듯이 선생님 일머리도 좋은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것은 기른 거예요. 일머리를 계속 길렀죠. 공부머리도 계속 강의하면서 벌써 15년째 강의하고 있잖아요. 지금. 황룡사 와서 불교대학 강의 15년 넘게 했고 그 전에도 이제 통도사에서도 그 다른 데 있으면서도 늘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강의도 예전보다 많이 좋아진 거거든요. 지금도 좀 촌스럽지만 예전보다 많이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 이 경험이 진짜 제일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 청소년들은 과연 이런 경험들을 하고 있나? 지식이라는 것도 계속 쌓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시험 보고 또 그거를 또 설명도 하고 계속해서 지식도 업데이트 해야지 공부머리가 좋아지는 거고 일머리는 진짜 해야 되거든요. 일머리는 몸으로 진짜 부딪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라고 빨래 안 시키고 요리 안 시키고 청소 안 시키고 엄마가 다 할게 너는 공부만 해. 죽으란 얘기예요. 앞으로 너의 인생은 끝이야 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 말은.
근데 뭐 여기 있는 애들이 없네. 근데 하여간에 그런 경험들이 우리를 더 성장케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 나이가 많다고 나이가 많은 사람은 그럼 일머리가 필요 없냐? 아니죠. 점점 우리 뇌는 노화되잖아요. 뭐 일머리가 좋았다 하더라도 3년 일을 안 하면 일머리 또 다 죽습니다. 여러분들 그 아이들 막 키울 때는 요리 잘했죠. 아이들 2명, 3명 막 밥을 열심히 했잖아. 그때는 이제 요리를 많이 했잖아요. 하루에 밥 먹는 양이 많았잖아. 그런데 애들 다 대학 가고 뭐 떨어져 있고 나 혼자 살거나 1인 가구, 2인 가구 있다 보니까 뭐 밥 안 해 먹은 지 며칠째 되는 사람도 있어. 밥을 해 먹어도 겨우 그냥 있는 거 가지고 하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우리 공양간에 가서 좀 요리 좀 해주세요라면 다들 벌벌벌 떨어요. 보면 한때는 그래도 5인분씩 6인분씩 다 잘했었는데 지금은 다시 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시금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시금치는 알겠죠? 그 정도는 뭐 그래요. 그것도 시금치 하는 법은 아는데 양을 많이 하라면 못 하더라고. 콩나물 좀 해가지고 콩나물 묻혀주세요. 그러면 양을 이렇게 절을 많이 하잖아. 한 30인분, 50인분 하잖아. 그러면 못해 그거를. 아니 일부러 안 하는 것 같아. 그걸 잘하면 다시 시킬까봐 또 시킬까봐 일부러 안 하는 것 같은데 일머리는 이제 그런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해보고 하면 뭐 안 했다고 안 해봤다고 해서 해본 지 오래됐다고 해서 안 하면 일머리는 그냥 없어져요. 근데 일머리가 나이가 들어서도 좋아야 돼요. 그거는 공부머리는 더더욱 그렇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욱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나이가 70이 넘은 사람들은 진짜로 하루에 2시간 이상씩은 공부해야겠다라는 그런 이제 원력을 세워서 기도도 공부니까요. 계속 천수경하고 나란히 하고 강의 듣고 사경하고 쓰고 이해하려고 하고 사리자야 색즉시공 공제 이게 뭔 뜻이지? 무한히 미설신이 무색성 이게 뭐지? 스님이 동지 충분 추분 뭐 이런 것들 얘기했는데 저건 뭐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내가 다 살았는데 그거 안 하면 뭐예요? 안 해도 괜찮지 않아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자기 자존감하고 깊은 연관이 있어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자존감은 높아지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손주가 있고 자식이 있잖아요. 자식하고 손주를 대할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계속 공부를 하고 참 그 연세에도 지식인이다 이러면 존경받아요. 그런데 일도 안 해, 머리도 안 쓰려고 해, 앉아가지고 텔레비만 봐. 뭐 이래 되면 그래요. 내가 아들, 딸이니까 어쩔 수 없이 용돈은 드리긴 하는데, 기분은 뭐, 좋지는 않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 그냥 이제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듯이,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좋은 데 쓰시라고 내가 꼭 드려야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 이런 공부, 인격 공부예요. 뭘 외우는 것은 인격을 위해서 하는 거죠. 성품이 훌륭해져야 됩니다. 마음이 열려서 모두를 이해할 수 있고 모두를 용서할 수 있고 모두를 믿을 수 있고 모두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런 성품이 좋은 사람이 되면 딱 이제 자식이 부친한테 어머니한테 전화했을 때 괜히 어머니 아버지랑 통화하고 나면 괜히 힘을 받는 그런 이제 부모가 돼야 되겠죠. 입춘날 내일 모레 입춘인데요. 입춘기도 열심히 하셔서 갑진년은 무량대복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세요.